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기소하라 이렇게 됐는데, 우선 혐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재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한테서 300만 원 정도 상당되는 그 파우치백 디올사가 만든 그리고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이런 것들을 받은 혐의죠.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선친, 그 친정아버지죠. 친정아버지와의 그 인연 이런 것들을 그 강조해가면서 접근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부탁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그 다음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이런 거를 청탁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때 현직 대통령 부인이거든요. 아마 정말 청탁을 받고 뭔가 청탁을 했으면 이 많은 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들여다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 겁니다. 6가지 혐의를 들여다본 거죠. 물론 이거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라 이래서 이제 들여다본 거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디올백을 건넸다는 그 최재형 목사가 낸 의견서도 함께 검토를 했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일부 이견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그 구성이 되고, 일부 이견이 있으면 표결을 합니다. 디올백 등 이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우선 관련이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대가성이 없다. 일부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예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 통일TV 청탁은 디올백 전달 후에 1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기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치권의 반응 충분히 예상했던 대로죠. 국민의힘의 곽규택 대변인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심위를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승부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원석 검찰총장 모르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됐죠.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청탁금지법 위반은요, 설령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규정이 그 안에 없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 아마 국회의원들이 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하면 되죠. 그럼 앞으로 전부 부인한테 주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법을 개정하면 되죠. 어쨌든 간에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그럼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은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 그래서 기소를 할 수가 없다. 이 결론은 저는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라도 포장이 그럴듯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그걸 따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따른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도 그 일반 다른 피의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효과가 적어도 몇 %포인트 정도는 이 비난 강도를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약간의 정무적 판단까지 가미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악화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기에서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했죠. 저는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맞았다고 보고요. 자, 어차피 근데 그게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혐의 처분하겠다. 이창수 지검장이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거 안 돼. 한번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뭐 민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랬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짜고 치려고 만들었나요?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장소 조사로 약간 약화된 명분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로 돌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승부수다. 그러나 뭐 절반의 승부수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로 100% 돌파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사가 있어요. 법률신문이라는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도입된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이 15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법률신문이 확인한 게 12건 내용을 확인한 게. 근데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거는 4건밖에 안 됩니다. 수사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은 검찰총장이 위촉하거든요. 근데 300명을 위촉합니다. 300명 위촉하고 그 중에 무작위로 15명을 뽑는데 컴퓨터로. 이 사람들이 반드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2018년이니까 6년 정도를 운용해 왔는데 15건 중에 확인된 12건, 그 중에 3분의 2가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얼마나 위험부담이 큰 겁니까?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건과 같은 그 정치성이 가미된 이런 결과는요, 뒤집히면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안 따라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수사심의위원회 마저 기소해라 이러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걸 안 따를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론이 악화될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승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률신문 조사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수사 결과를 수심위가 뒤집은 게 2021년 8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수사 중단, 불기소. 이거 검찰이 기소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거는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불기소하려고 했던 거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 또한 검찰은 기소하려고 했지만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게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해라 이렇게 돼버렸으면 검찰이 굉장한 난관에 처했을 겁니다. 아마 기소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돼요.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되든 간에 여하튼 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 간 또 엄청난 불화,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마지막을 불화로 장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론은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은 이 결론을 그냥 존중해서 불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반전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김건희 여사 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관한 여론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거기다가 제3의 장소 조사로 더 악화됐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수심위 개최로 조금 만회한 정도다. 굳이 퍼센테지로 말하면 아마 2, 3%포인트 정도 만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50% 이상이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뭐 민주당에서는 특검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계속 뭉개기로 말하면 그러면 그 정치적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그 길을 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여론 반전은 없지만 적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약간 검찰 수사의 명분이 조금은 보강됐다. 이 정도가 가장 정확한 평가가 아니겠는가. 이걸로 이제 반전을 맞았으니까 민주당 손들어라. 손들 리가 있습니까? 손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승부수가 먹혔다. 먹혔지만 절반의 승부수만 먹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검찰 단계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정치적 공방은 뭐 여전히 계속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